안녕하세요. 이미 보도된 바와 같이 트럼프는 지난 2월 1일 캐나다, 멕시코, 중국을 대상으로 수입품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는데요. 그 내용은 캐나다의 경우 에너지 분야 10%, 기타 25%, 멕시코는 전 품목 25%, 중국은 전 품목 10%의 수입품에 대해서 관세를 2월 4일부터 적용해서 부과한다는 것입니다. 캐나다와 멕시코는 미국과 협상 끝에 이 관세 부과를 한 달간 그 적용을 좀 연기했고요. 중국은 지금 그대로 적용 중에 있습니다. 오늘은 이번 관세 부과의 성격과 이번 관세 부과에 대한 캐나다, 멕시코, 중국 3국의 서로 다른 3색의 반응, 대응을 한번 좀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의 주요 언론은 이번 관세 부과를 계기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본격적인 무역전쟁이 시작된 걸로 간주하면서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스트리트 저널지는 이번 관세 부과가 가장 멍청한 무역 전쟁이다, 그렇게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 정부는 이번 관세 부과의 기본적인 정책은 마약 전쟁이라고 단언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불법 입국자 방지 문제도 포함되어 있죠. 트럼프는 2월 1일 국제 긴급 경제 고난법 IEEPA 하에서 국가 비상상태를 선언하면서 미국이 펜타닐, 마약이죠. 펜타닐과 불법 이민자 문제로 전례 없이 비상한 위협 상태에 처해 있다는 이유를 들면서 이 관세 부과가 무역 전쟁, 관세 전쟁이 아니라 100% 마약 전쟁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펜타닐 문제는 미국에서 볼 때 중국과 캐나다와 멕시코를 한 그룹으로 좀 묶어서 종합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거 왜냐하면 중국에서 이 펜타닐이 대부분 생산이 되고 멕시코와 캐나다의 국경을 통해서 유입되기 때문입니다. 케빈 하셋, 트럼프 행정부에서의 케빈 하셋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작년에 펜타닐로 약 10만 명의 미국인 인명피해가 났다고 하면서 이것은 과거 베트남 전쟁에서 미국이 경험한 인명피해가 더 큰 거다, 그렇게 강조를 하면서 만약 한 명당 인명가치를 10 밀리언 달러로 쳤을 때 1년에 약 1 트릴리언 달러, 막 1,400조 이상의 손실이 펜타닐로 인해 가지고 발생되고 있다. 이것을 트럼프 대통령은 막으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세 부과를 단편적으로 경제적 측면만 보면 안 되고 국가 안보, 방위를 포함한 정체적인 면을 봐야 된다고 하면서 이번 관세 부과를 무조건 나쁘게 보면 안 된다,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트럼프는 관세를 정가의 보도처럼 좀 이용을 하고 있죠. 공급 확대 측면에서 관세를 이용해서 그동안 미국에 당한 무역 적자를 해소를 하려는 그런 방침을 트럼프는 갖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캐나다와 멕시코의 근본 관세, 중국을 포함해서 이거는 100% 마약 전쟁이다. 이거를 이제 정부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번 관세 부과에 대해서 멕시코, 캐나다, 중국의 반응, 대응을 보면은 멕시코는 클라우디아 세인바움 대통령을 필두로 해가지고 트럼프의 관세에 적극적이고 신속하고 협조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마 멕시코의 대미국 수출 비중이 좀 증가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캐나다는 약간 다른 게 트럼프의 관세 부과를 국내 정치적으로 민족 감정, 국민 정서를 좀 건드리는 측면으로 해서 미국 증오를 유발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트럼프가 캐나다를 51개 주로 편입하고 싶다는 그런 말을 공공연하게 발표한 원인이 있지 않은가, 그렇게도 좀 보여지고 있는데요. 캐나다에서는 미국산 제품 불매 운동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 운동 경기장에서 미국 국가가 연주될 때 캐나다 국민들이 야유를 하는 모습이 심심찮게 보이고 있습니다. 멕시코의 경우는 셰인바움 대통령이 10,000명의 멕시코 병력을 국경에 보내서 즉시 신속하게 펜타닐 단속에 협조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이러한 조치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걸 긍정적으로 보고 3월 4일까지 관세 부과를 보류하겠다, 그렇게 좀 결정을 했고요. 이와 함께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 스캇 베센트 하워드 루팅이 상무장관이 관련돼서 양국 간의 협상을 계속 해나가겠다, 그런 방침에 있습니다. 캐나다의 경우는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거를 약간 이제 캐나다 측에서 적극적으로 수용하지 않고 긴장을 좀 유발하는데요. 캐나다의 국민 감정을 자극하면서 역관세, 보복관세를 캐나다 측에서 취할 것을 좀 강조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는
그러면 미국의 관세를 더 인상하겠다. 그리고 또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와 트리도 간의 수차례 전화를 통해 가지고 트리도가 1조 한 7천억, 1.4 빌리언 달러, 1.4 빌리언 달러의 국경 경비 예산을 좀 보강하겠다. 그러면서 펜타놀 관련 이걸 총괄하는 짜르 최고의 고급 관리를 임명하겠다. 트리도가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결국은 이제 트럼프는 캐나다의 이런 방침도 수용해서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해서 한 달 동안 관세 부과를 유예해 주겠다. 그렇게 좀 발표를 한 상태입니다. 근데 중국의 반응, 대응은 좀 약간 캐나다와 멕시코와는 좀 차이가 있는데요. 트럼프와 시진핑 간의 직접적인 대화는 없었지만은 그래도 양 지도자 간의 상호 교감을 바탕으로 서로 절제된 대응이 좀 감지되고 있다. 그런 평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은 어찌됐든 펜타닐 문제는 기본적으로 미국 자체의 문제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또 단호하게 미국의 관세 부과에 대해서 WTO에 제소를 하겠다. 이렇게 공언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측은 보복 관세로 에너지, 수입 에너지와 농기구 트럭에 대해서 10 내지 1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 그렇게 좀 했고요. 텅스텐 기타 금속류에 대해서 대미국 수출을 좀 통제하겠다. 그런 보복 조치를 좀 취했고요. 구글에 대해서 반독점 조사를 하겠다. 또 PVH, 이게 토미 힐피거 의류와 켈빈 클라인 의류 브랜드의 소유 회사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 회사랑 알루미나 유전자 관련된 미국의 회사에 대해서 이 블랙리스트에 올리겠다. 이렇게 좀 대응 조치를 좀 발표를 즉각했습니다. 그러나 중국 측의 이러한 조치는 효과가 좀 이렇게 좀 그러니까 한 그룹으로 되는 게 아니라 각 개별적 대상으로 해서 좀 단편적이고 선택적으로 이루어졌고 결과적으로 좀 온건한 대응이 아닌가 그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이 선택한 이런 종류의 기업은 중국 내에서 이미 현재 별 큰 의미가 없다. 즉 그러니까 조치를 해도 미국이 뭐 아픈 그런 피해는 없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이 미국에 대해서 LNG를 수입할 때 미국산에 대한 보복 관세도 10% 미만으로 좀 돼서 경미한 편이고요. 또 구글 관련해서도 이미 중국에서는 검색 엔진이 중국의 자체 정치 상황상 봉쇄돼서 아쉬울 것이 없고 구글을 통제한다 하더라도 반독점을 한다라도 구글의 글로벌 매출의 1%만 중국에서 차지하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PVH 의류 그 브랜드 터미 힐피거 그런 회사의 모회사 PVH는 조사는 이미 그건 시작된 것이다. 그렇게 된 상황이고요. 유전자 관련 회사 일루미나의 그 존재도 중국 내에서 활동이 미미하다. 그래서 중국이 이 미국 기업을 선택한 것은 상징적인 의미로 대미국의 효과를 우리도 대응할 수 있다. 그런 의미 상징적으로 전달한 거고 실질적인 파장은 큰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이제 중국이 앞으로 미국의 관세가 강화될 경우 중국은 굴하지 않고 트럼프의 관세 조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기본적으로 전달해 놓은 걸로 지금 보여집니다. 또한 중국 내부의 시진핑 트럼프를 견제하는 지위가 견고하다. 그렇게도 좀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트럼프에 대해서 크게 두려워하지 않고 담담한 입장이다. 아마 이런 점이 양국 간의 정상 간의 통화가 캐나다와 멕시코와는 달리 없었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아울러 미국의 대중국 10% 관세 부과에 대해서도 미국 측의 중국에 대한 약간 좀 유화적인 입장이 있지 않는가 그런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미 잘 아시다시피 트럼프가 자신의 취임식에 시진핑을 초청했었죠. 근데 시진핑은 여기에 대해서 땡큐를 하면서도 자신이 갈 수는 없고 그래서 부주석을 대신 보냈습니다. 그래서 부주석이 가가지고 JD 벤스 부통령이랑 회동을 했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양 정상 지도자 간에는 우호적인 분위기가 그래도 반영되어 있다. 그래서 이것이 10부분에 그친 게 아닌가 관세가. 트럼프는 선거운동 기간 중에 중국에 대해서 적어도 16% 관세는 부과하겠다.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중국의 문제라면 할 수 있는 게 그동안 트럼프 일기에서 중국에게 부과한 관세가 여전히 아픈 부분이 되고 있는데 부담이 되고 있는데 이것을 바이든이 인수를 받아가지고 그냥 계속 관세 부과를 유예를 계속 지속을 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래서 그러니까 가랑비에 옷 젖듯이 이런 게 상당히 중국의 재정의 압박의 요인이 됐는데 앞으로 중국에 대해서 트럼프가 관세를 추가로 했을 때는 상당히 트럼프가 중국으로서는 상당히 이걸 경계하지 않을 수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으로서는 기세에 눌리지 않으려는 묘소, 신중한 기싸움이 좀 보이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제 중국의 이 삼국에 대한 관세 부과에 관해서 제기되는 질문은 뭘로 두 가지로 보여지고 있는데 트럼프가 과연 여기서 얻을 것이 무언가 그런 점이 있습니다. 중국에 대해서는 뭐 얻을 것은 별로 없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고요. 캐나다랑 멕시코에 대해서도 약간의 이제 대가는 얻었죠. 근데 한 달을 여유를 줬는데 한 달이 지난 다음에 3월 4일 날 이제 이게 시원찮으면 관세를 다시 이제 본격적으로 캐나다랑 멕시코에 대해서 발효를 시킬 텐데 그러지 않을 조건이 성사될 수 있을 것인지 그것이 좀 주목되고 있는데 그 조건은 과연 무엇인가? 과연 미국에 만족할 정도로 펜타닐 유입이 방지될 수 있을 것인가? 아울러 불법 체류자가 완전히 근절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것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중국 상급 관세는 근본 동기가 마약 불법 이민자에 관련된 것이고 그중에서 특히 마약과 관련된 것이다. 그래서 미국이 무역 수지 적자를 조정하려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든지 기타 나라는 이 기본적인 이번 상급 관세에 대한 성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오해를 하지 않고 대응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지만은 미국은 마약 유인 불법 이민자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판단하면은 이번 상급 관세를 좀 해제하지 않을 것인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지만은 앞으로 지금까지 달하는 무역 수지 적자를 이거를 메꾸려는, 교정하려는, 바로잡으려는 트럼프의 본격적인 노력, 본격적인 관세 전쟁, 무역 전쟁이 시작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EU에 대한 미국의 관세 부과가 같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럴 경우는 이거는 본격적으로 지금 무역 전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거를 대비해서 경계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이번 상국 관세는 앞으로 있을 무역 전쟁, 관세 전쟁과 혼동하면 그 처방과 대응에 있어서 혼란과 비효율성이 있을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기회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